안녕하십니까. 로드FC 대표 김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G의 악동, 로드FC 대표 트래시토커이자 전 라이트급 챔피언 권하솔 선수와 천하장사 출신으로 K1에서 활약하다가 로드FC에 뛰어들었던 최용만 선수와의 악연에 대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3월 23일 로드FC는 두 번째 중국 대회였던 샤오미 로드FC 030인 차이나의 메인 이벤트로 최용만과 아우르꺼러의 대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로드FC 오피셜 압구정짐에서 로드FC 030, 031 두 대회 출전 선수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문홍 회장, 최용만, 영현만, 김소희, 권하솔, 이두리가 참석했죠. 이날 최용만은 까불어대는 아우르꺼러를 혼내주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031 대회에 출전하는 권하솔과 이두리의 출전 소감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매치는 권하솔과 이두리가 SNS상에서 벌인 트래시토크가 발단이 되어 성사된 매치인데요.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두 체급이나 차이 나는 이두리와의 대결에 대해 묻자 권하솔은 체급은 상관없고 이두리는 본인에게 지나가는 경기일 뿐이며 최용만과 대결 예정인 아우르꺼러와 붙고 싶다는 소감을 밝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이어 오늘 영상 주제의 발단이 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권하솔의 기자회견 모습을 한번 보시죠. 이거 저랑 붙으실래요? 보신 것처럼 권하솔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추하게 내려가시던가 저랑 하시던가 그렇게 하십시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최용만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최용만에게 권하솔은 테이블을 엎으며 붙어보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날 권하솔의 도발은 당연히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기자회견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 며칠 동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권하솔, 최용만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권하솔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SNS로 최용만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4월 7일엔 떠들지 좀 마라. 격투기 운동으로 치면 내가 선배다. 홍만이 형은 잘 나갈 때 운동하는 후배들 밥 한 번 사준 적 없었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홍만이 형을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꼬우면 한판 붙자. 체중은 나보다 2배인데 뭘 피하나 라며 강도 높은 도발을 합니다. 격투기 팬들은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로드FC 030 대회 이틀 전 권하솔은 갑자기 아우르꺼러와의 대결을 앞둔 최용만을 응원한다는 의외의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도발 행위로 아우르꺼러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최용만에게 사과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때 놀랍게도 권하솔과 최용만은 중국에 함께 있었습니다. 팀 동료 김세영이 로드FC 030 대회에 출전해 권하솔이 세컨으로 중국에 가게 된 거죠. 결국 최용만과 권하솔은 중국에서 아주 불편한 동행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에 도착 후 최용만에게 사과하는 권하솔의 모습인데요. 이건 아침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흥미진진하네요. 권하솔의 사과로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서였을까요? 최용만은 중국 초신성 아우르꺼러를 상대로 1라운드 1분 36초 파운딩으로 TKO 승을 거둡니다. 최용만의 승리와 함께 중국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로드FC의 두 번째 중국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운영진들은 4월 18일 귀국 후 단체 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해산했죠. 그런데 그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권하솔이 SNS를 통해 최용만을 또다시 저격했습니다. 홍만이 형 한번 붙자. 내가 진짜 격투기를 가르쳐 줄게 라고 시작하더니 중국에서 사과한 것은 정문홍 회장이 최용만의 기분을 풀어주라고 시켜서 억지 사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중국에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최용만이 권하솔에 대해 정말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최용만이 권하솔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같은 비행기에 절대 탈 수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해 정문홍 회장이 권하솔을 겨우 설득해 일단 사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용만의 경기가 끝났고 이제 권하솔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자회견 영상에서 보셨듯이 권하솔은 이두리와 SNS로 엄청난 설전을 벌였고 결국 5월 14일 로드FC 031 대회에서 체급을 2개나 올려 이두리와 대결하게 된 겁니다.
격한 감정 싸움에 체급까지 초월한 둘의 대결은 격투기 팬들의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2주 전이었던 4월 30일 이두리가 로드FC 본사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날 오후 훈련 도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는데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두리는 무릎 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대회사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말 죄송하다, 제가 몸 관리를 못했다, 부상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언제든지 진단서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권하솔은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온 4월 30일에 공교롭게도 지인이 이두리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서 그가 계단을 걷는 모습을 봤다며 거짓 부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용만을 다음 상대로 잡아주면 좋겠다. 어차피 최용만은 4월에 경기를 했기에 준비가 됐을 것이다 라며 또다시 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회사 측은 정식으로 권하솔 이두리 전의 취소를 밝히고 대체 카드를 하루 이틀 내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11일 최용만이 아닌 일본의 미들급 파이터 쿠와바라 키요시가 이두리의 대체 선수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회 3일 전 급하게 잡혔기에 무제한급으로 치러진 이 경기에서 권하솔은 1라운드 18초 만에 쿠와바라에게 충격적인 KO패를 당합니다. 권하솔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후두부 맞은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건두부라는 별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하솔은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최용만과 붙고 싶다며 도발을 이어갔지만 정문홍 회장은 이런 날도 있구나 싶다. 아솔이는 실력이 너무 없다. 입에 비해서 실력이 없어서 반성해야겠다며 실망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4개월 후인 9월 24일 최용만은 로드FC 033 대회에서 무제한급 토너먼트 챔피언 벨트를 놓고 마이티모와 맞붙게 됩니다. 권하솔은 SNS를 통해 최용만에게 또다시 독설을 날렸죠. 마이티모 삼촌, 홍만이 형 너무 세게 때리지 마. 9월 24일 경기가 장례식 될까 무섭네 라고요. 최용만과 마이티모는 K1 시절 승패를 한 번씩 주고받았던 라이벌이었습니다. 2007년 3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첫 대결에서는 마이티모가 2라운드 50초 KO승을 거뒀고 6개월 후인 9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재대결에서는 최용만이 판정승을 가져갔죠. 그로부터 9년 만에 로드FC 케이지 안에서 종합격투기 룰로 3차전을 치르게 된 건데, 오랜 세월이 지나며 눈에 띄게 느려진 최용만과 다르게 마이티모는 여전히 무시무시했습니다. 폭탄 같은 펀치가 여러 차례 최용만의 앞면에 적중되었고 결국 1라운드 종료 10초 전 마이티모의 특기인 오른손 훅에 최용만은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권하솔은 이날 경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로드FC 중국 법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이 날아옵니다. 최용만이 중국의 한 킥복싱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이었죠. 정문홍 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도 금시초문이었기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용만이 로드FC와 계약할 당시 입식격투기 대회에 대한 출전 제한은 없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계약 위반은 아니었지만 중국 법인 관계자들은 무제한급 토너먼트 진행 중 임의대로 중국 단체와 경기 계약을 하고 로드FC 측에 이를 알리지 않은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며 활펄 뛰었습니다. 권하솔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배은망덕한 가지가지 한다. 80kg 중국 선수하고 싸운다라. 그냥 나랑 한번 하자 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연일 SNS상에서 이어갔습니다. 최용만의 상대 선수는 중국의 킥복서 저우지펑이었는데 178cm에 72kg의 선수로 최용만과는 무려 키 40cm, 몸무게 80kg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33전 25승 8패의 전적에 알버트 크라우스, 뿌아까오 반차맥 등 세계 최강자들과 겨뤄본 경험을 갖고 있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결국 최용만은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합니다. 권하솔은 이에 대해 국제적 개망신이라고 비난하며 배은망덕한 최용만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으니 자신과 붙자며 도발의 강도를 높였지만 최용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최용만과 로드FC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최용만을 향한 권하솔의 트래시 토킹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격투계를 뜨겁게 달궜던 권하솔과 최용만의 악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용만이 K1에서 활약할 때부터
권하솔이 스피드 MC에서 데뷔할 때부터 둘의 경기를 해설하며 인연을 맺어왔는데 이번 영상을 만들며 권하솔의 끈질긴 독설의 대상이 제가 아닌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경기 중계 때문에 최홍만과 미국 LA, 하와이, 홍콩, 일본 등 세계 곳곳을 함께 갔던 생각도 나네요. 권하솔은 오는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굽레 로드FC 060에서 현재 가장 핫한 신예로 꼽히는 설령우와의 스페셜 복싱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독설들이 난무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로드FC 대표 김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